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은 일단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짚어보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은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352포인트대입니다. 전 시간보다 또 내렸네요. 하지만 내린 폭이 크진 않습니다. 워낙에 올라가는 폭이 적었기 때문인데 일단 강보 합권 유지는 합니다. 2350선도 유지를 하고요. 0.08%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중 흐름을 보시면 장 초반에 2358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2345포인트대까지 쭉 지수 내려옵니다. 그리고 복합권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여전히 사고 개인 여전히 삽니다. 그리고 기관이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금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투자에서 1,200억 원, 투신에서 48억 원, 연기금 443억 원 대표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832.68포인트입니다. 1.28포인트 상승. 역시나 코스닥도 전 시간대보다 상승 흐름이 둔화가 됐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볼 텐데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839 그리고 장중에 830 찍고 832포인트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강보합권 거의 상승폭 다 내준 상황입니다.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개인이 팝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사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은 적습니다. 219억 원.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외국인 421억 원 삽니다. 개인은 596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원달러 환율은 1117원 90전대까지 올라오면서 3월 10전이나 상승합니다. 원화 약세 하루 만에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시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남은 시간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비슷한데요. 초반의 흐름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오후에 들어가면서 코스닥이 조정을 받으면서 비슷한 지수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반 이후에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버티는 상황에서도 대형주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였고요. 특히 중소형주가 약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해야 지수가 강한 탄력을 보일 수 있는데 오늘 코스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해서 지수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중에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도 지수가 약했다는 것은 최근 시장의 추세 자체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무난한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종목들의 흐름은 강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지수가 약하고 종목들의 흐름도 약했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은 지수만 조금 강하고 종목들의 흐름이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흐름은 수급의 흐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추세적인 수급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가 좋지 못하고 오늘 흐름 역시 수급의 엇박자가 나왔던 상황이라서 지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급의 이런 흐름은 꼭 오늘만의 흐름이 아닙니다. 추세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놀랄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추세적인 흐름을 감안하면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종목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꼽으라면 역시 대북 테마에 약세를 둘 수 있겠는데요. 쏟아지는 뉴스에 비해서는 종목 흐름은 상당히 약한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은 그동안 과도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피로감 정도로 보면 될 상황이고요.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는 테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한 흐름이 지속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테마는 조정이 과하면 단기 매매하는 정도의 대응이 적당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북 테마가 주춤하면서 다른 테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인데요. 최근에는 수소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던 테마가 좋지 못할 때는 이전에 잘 움직이던 테마나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꼽으라면 역시 LGU 플러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당한 강세를 보였던 상황인데요.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규제 일몰로 인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는 향후의 흐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생각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보다는 최근에 통신주들이 좋았던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향후 흐름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어차피 추세적인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단기 반등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 대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은 오후장에 대해서 전망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적당히 흐름을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흐름을 유지하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큰데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지수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데요. 종목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그 지수 흐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목 흐름은 역시 좋지 않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이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또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쪽을 좀 유심히 볼까요? 네, 대북 테마, 수소차 테마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딱히 지금 업종을 꼽기는 어렵습니다. 업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테마를 보는 것이 그나마 나은 상태인데요. 대북 테마는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테마는 접근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대북 인도 지원 테마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로 접근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철도와 자원개발 같은 사업은 이루어지려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동안 과도한 상승을 해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사업 쪽으로 단기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최근에 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이런 테마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좋은 종목을 단기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종목을 접근해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 해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춘선생 이강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전문가, 김영철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김영철 스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10종목씩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5종목씩 먼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스타께서 어떤 종목부터 주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종목은 LGU 플러스입니다. 일단은 오늘자 시장이 조금 장초반 강세였다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있는데 방어주 성격을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이제 통신주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 3사, SK 그리고 KT, LGU 플러스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LGU 플러스가 좀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GU 플러스, 그러니까 얼마 전에 5G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모멘텀이 있었는데 통신 3사들이 큰 출혈 없이 일단은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U 플러스 같은 경우 실적을 보더라도 2분기 때는 실적,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를 충분히 좀 충족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그 시장 1, 2위 사업자들보다는 좀 뒤쳐져 있지만 어쨌든 5G 쪽으로 해서 시장 그 판을 좀 바꿔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LGU 플러스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에 플러스 아직 덥긴 하지만
배당에 대한 이슈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일단은 움직임이 좀 나타나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앞전에 한 14,500원 정도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앞전 고점인 그 15,000원대 이상까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플러스 궁금한 게 오늘같이 급등 나온 자리들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따라가야 되는 게 좋습니까? 통상적으로 볼 때. 예. 아니면 좀 쉬어가서 눌림목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바닥권에서 좀 많이 횡보를 했다가 올라오면은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역배열일 테고 위쪽에 이제 매물대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 계속 6월 18일 그리고 6월 21일 그리고 6월 22일, 25일 이 구간에서 계속 어쨌든 물량 소화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윗꼬리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앞전에 이제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 물려있던 물량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소화하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거래량만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내일 이 윗꼬리를 만회하는 움직임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장 종가 수준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사실 올 한 해 상반기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부터죠. 일단은 JYP 엔터가 이제 엔터주 중에서는 가장 탑픽이었고 시장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은 최근 움직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블랙핑크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엔터주 투자할 때는 기관 분석 리포트나 아니면 이런 것들 보는 것보다 유튜브 들어가서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보는 게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분석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아이돌룸이라고 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아이돌들이 매력적으로 이제 보여주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이 더 크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매체들 보면은 그 YG 쪽에서 사실 음악방송이나 아니면 예능 쪽 이쪽에 소속 출연 가수들을 많이 이렇게 출연시키지 않는데 블랙핑크는 흔히 말해서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틀면은 라디오에서도 어제도 이제 나오는 것 같았었고 그다음에 TV에서도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앞전에 2NE1이라는 컨셉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음악 자체는 YG 쪽이 컨셉 자체가 힙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지만 거기에 이제 귀여움을 더 탑재를 한 아이돌형이 이제 그 블랙핑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예능에서도 2NE1이랑은 사실 큰 차별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악은 사실 이게 2NE1이다 아니면은 지금 블랙핑크 음악이다 라고 구분 짓기에는 사실 어차피 작곡가가 비슷한 작곡가가 계속 이제 작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뺀다라고 하면 어쨌든 시장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많이 올랐지만 그 부분들이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넷플릭스 쪽으로 예능을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돌 쪽 컨셉이 아니라 YG가 여러 가지 외식 사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화장품 사업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아이돌이랑 그다음에 배우들 그리고 이제 그 모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컨텐츠 제작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볼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사실 SK 하이닉스로 크게 먹자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서 IT 종목을 하나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일 텐데 삼성전자 오늘 반등 나오는 것만큼 SK 하이닉스는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쪽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 정도면은 지금 시장 요 수준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때 일단은 영업이익 5조 이상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좀 세게 부르는 데는 5조 한 3천억 후반대까지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으로 미스가 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쪽에 모바일 회복 시장 D램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자리다. 그래서 목표가는 92,000원, 손절가는 7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신고가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주봉상으로나 아니면 월봉, 연봉으로 보더라도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 일단은 찍은 모습인데, 많이 쉬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그 전기차 쪽 이슈가 붙으면서 상당폭 주가 상승률이 나타났었는데, 작년 7월 17일 정도는, 그러니까 작년 한 6월달, 7월달부터 주가가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1년 정도 쉬었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다시 한번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어쨌든 국내 1위 2차전지 일렉포일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객사 자체가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BYD랑 그 다음에 한 보름 전인가요? 중국 쪽에서 그 CATL이라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3일 연속 상한가하면서 국내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한번 시세가 좀 단기간에 좀 났었는데, CATL에도 일단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기업 자체도 워낙 잘 팔리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해서 캐파를 증설한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40,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사실 전기차 테마가 한번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움직이는 테마가 수소차 테마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EM코리아 관심을 좀 가져볼 만 좋지 않을까. 그래서 5번째 종목은 EM코리아인데요. 사실 시장에서 전기차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수소차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쨌든 수소 쪽 수소차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맥은 어쨌든 전기차가 시장에 가장 먼저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소차로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현대차 쪽에서 사실 전기차에 대한 대응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새로운 판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제 수소차 쪽에 대한 이슈나 아니면은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어쨌든 국내 1위 메이저 그 자동차 업계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 EM코리아를 좀 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수소 스테이션을 지금 대구 쪽이랑 그 다음에 제주도랑 그 다음에 몇 개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치만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차 쪽을 플러스 알파라고 본다면 그걸 빼놓고 보더라도 공작기계랑 방산 쪽에 한 48%, 30% 정도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공작기계가 그 터널 뚫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쪽으로 큰 터널 뚫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남북경협주로도 살짝 엮일 뻔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 터널 자체가 어쨌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차는 플러스 알파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움직임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700원, 손절가는 4,4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섹터 그리고 수소차 섹터까지 5종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베스타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5종목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 들어서 실적에 대한 부진함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상장과 카카오 M과의 합병으로 인한 이 엔터 사업에 대한 강화입니다. 그동안 이제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2013년도에서 2017년까지의 영업이익은 이제 150%의 성장에 그쳤고, 또 영업이익률 역시 2014년에 이제 35%까지 기록 후에 또 15년도에는 10%, 또 16년도에는 또 전년도에는 8%로 기록하면서 좀 한 자리 수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이 이제 수익성에 대한 이 반등의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카카오가 지분 60%를 보유한 이제 게임 개발의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자회사의 이 매출이 1,623억 원, 또 영업이익이 32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올해 4월 달부터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PC방이 이제 유료 서비스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매출도 이제 좀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28일에는 모바일 게임 이제 블레이드 2가 이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올해 매출이 대략 한 3,067억 원, 또 이제 영업이익이 920억 원을 전망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한 이 기업 가치의 증대와 또 자금 확보, 이런 게임 사업에 대한 이 경쟁력까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카카오 M과 함께, 카카오 M과의 이제 합병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카카오 M에는 이제 아이유, 소유, 에이핑크 같은 이제 아티스트들이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제 풍부한 현금성 자산, 이 부분도 동사에 우호적으로 작용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의 기대 요소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이 관계사 두나무의 IPO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악재보다는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더 충분하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 11만 3천 원 이하, 목표가 단기적으로 12만 7천 원, 손절가 10만 5천 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고요. 최근에 이제 해외 연료 공급 기업에서 이 블렌딩 저유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순물들이 이 선박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저유황 엔진 손상에 대한 문제는 조선, 해운,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 심각한 파급력으로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해운업계의 이제 움직임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인 이 GTT의 멤브레인 액화 천연가스의 이 화물창 기술의 불안정성을 해결한 이 동사의 솔리더스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제 해외 선주들과 솔리더스에 관한 이 수주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계약도 성사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솔리더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중으로 이제 금속 방정을 적용해서 안정성도 높이고요. 이 고성능의 단열재를 사용한 이 차세대 멤브레인 화물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내 조선 업체들에서도 이 화물창에 대한 이 독자 개발을 하지 못해서 한 척당 100억 원가량의 로열티를 이 GTT에 계속해서 지급을 해왔고, 2005년부터 15년도까지 이제 지급한 로열티만 대략 한 2조 5천억 원으로 밝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을 동사가 갖고 있고, 또 심지어 이 화물창의 1일 LNG 이 발증량을 계속해 최저치로 이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이제 LNG 기화율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리한 이제 기술을 보유한 동사를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이제 27,000원 이하에서, 또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 25,000원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어쩌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폴리우레탄 단열재 사업과 이제 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 그 중에서도 이제 LNG 운반선의 이제 초저온 본행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도 보게 되면 이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좀 하락했지만은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연속으로 적자를 깨고 흑자를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 루이지애나 이제 지역의 에카 플랜트에 이 단열재를 공급하는 첫 거래를 달성했습니다. 공급 계약이 이제 170억 원이고,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이제 매출액으로 잡히다 보니까는 좀 안정적인 매출도 어느 정도 기반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LNG선의 단열재 사업이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에카 플랜트 관련 신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도 이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사의 특징은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사의 LNG선의 이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LNG선의 수주는 수개월 이후에 동사의 이제 매출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특징적인 모습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 7,200원 이하에서 목표가 8,200원, 손절가 6,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다날이라는 종목입니다. 올해 이제 1분기 간편 결제 이제 이용 금액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1,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전분기보다 이제 10%도 돌파를 했지만은 이 간편 결제 이용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작년 1분기만 해도 이제 이용 금액이 447억 원이었는데 1년 만에 이제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라고도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같은 이제 서비스의 이용 실적의 증가세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뭐 동사도 있지만은 KG 모빌리언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뭐 99억 원의 규모의 이제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한 동사를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달 14일에 자사주 공시를 했고요. 이제 9월 14일까지 뭐 장중에 213만 주를 이제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주가의 흐름도 최근에 뭐 분명하게 포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6,260원의 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달 들어서 4,380원까지도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주가 하락에 반전을 시도하게 되면서 5거래일 연속적으로 양봉을 보이게 되면서 이 시장 약세와는 무관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 주가 역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 자체를 이제 무조건 이제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또 자사주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분명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동사처럼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주가를 뭐 방어 차원에서 이제 매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 4,900원 이하에서 목표가 5,500원 또 손절가 4,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입니다. 이제 현대 홈쇼핑이고요. 동사는 이제 다른 이제 주 경쟁사들과 비교하게 되면은 뭐 거의 뭐 막내급이다 볼 수 있는 홈쇼핑 채널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알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7.5%였는데 이제 1위 업계, 뭐 2위 업계인 뭐 CJ 홈쇼핑, 뭐 GS 홈쇼핑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뭐 15.8%, 12%로 오히려 좀 더 알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 이제 후발주자인 만큼 이제 고마진에 대한 이런 상품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계속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속 있는 성장을 이어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PB 상품에 대한 본격화까지 동사에 있어서는 좀 더 차별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렌탈이나 여행 같은 이런 무형 상품의 판매 비중도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백화점과는 또 다른 채널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모바일 채널에 대한 이런 비중도 이제 20%를 넘어가게 되면서 이 채널 믹스에 따른 계속 성장까지도 이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사의 매출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이제 렌탈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계속해서 동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우호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쟁사 대비 높은데도 불구하고 퍼가 이제 업종 평균보다 낮은 수치 있고요. PBR 역시 이제 1배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다소 낮은 편에 있는 부분까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매수가 11만 2천원 이하고요. 또 목표가 12만 7천원, 손절가 10만 4천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홈쇼핑까지 총 5종목 설명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영철 스타의 종목들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SKC 코어론 PI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진 머티리얼즈랑 상당히 좀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아래쪽으로 한 4만원, 위쪽으로는 5만 5천원대 정도의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은 일단은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신고가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신고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 PI 필름이 지속적으로 만드는 대로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PI 필름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뭐 경박 단소 뭐 스마트폰이 어쨌든 얇아지는 그런 부분들의 PI 필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간간히 이슈가 나오는 게 폴더블 폰인데 폴더블 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있었다는 SKC 코오롱 페이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월 5일날 같은 경우에도 대량 거래 튀우면서 일단은 뭐 한 7%, 8%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그때가 이제 그 폴더블 폰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움직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뭐 빠르면은 내년 그리고 뭐 좀 늦어도 어쨌든 그 폴더블 폰이 시장에 이제 뭐 메인 화두로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 다음에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6만원, 손절가는 4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종목은 LG생활건강인데요. 비싸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방송에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려도 손쉽게 이제 그 매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도 이제 뭐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뭐 기관은 꾸준하게 좀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화장품이 뭐 사드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있었지만 여전히 성장세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LG건강의 그 럭셔리 브랜드 후가 중국 법인 쪽의 성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고가가 한번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도, 거래되는 금액 자체도 비싸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60만원, 손절가는 140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YG 엔터테인먼트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 제아이 펜트도 뭐 이야기를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이제 기획사가 큐브엔터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한 2,500원대에서 3,700원대까지 움직였다가 뭐 3,000원에서 지금 3,300원, 3,400원 움직임이 좀 뭐 박스권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JYP의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거는 뭐 그 걸그룹 트와이스에 대한 부분들이고,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인데, 큐브엔터는 그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사실 신인 그룹이고 뭐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워낙 이슈가 됐을 때 국내 뭐 음원 차트에서 뭐 대부분 다 1위를 했을 때, 그때 방탄소년단에 이제 묻혀서 그렇지 사실 1위 후보로 같이 올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라타타가 음원 역주행이 조금 났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 5월 달에 이제 조금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고,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 많은 걸그룹 중에 뭐 방탄소년단이랑 같이 겨루면서 1위 후보까지 올랐다는 거는 어쨌든 뭐 이슈나 아니면은 뭐 판매량, 뭐 음원 집계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팬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펜타곤인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뭐 아이돌룸에 같이 이제 큐브 기획사이기 때문에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걸 봤었는데, 해외 쪽에서는 그래도 뭐 음원 차트 쪽에 좀 뭐 그러니까 순위들이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국내보다는 해외 쪽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뭐 큐브 자체가 사실 뭐 아이돌 기획사에서 그렇게 뭐 이름이 떨어지는 그런 쪽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 하지 않나. 그래서 목표가는 3,900원, 뭐 직전 고점을 좀 한번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서 3,9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자리에 한 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은 아니고 네 번째로 볼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최근에 며칠 동안 뭐 간간히 미스터 선샤인이 그 실검에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하반기 기대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병헌, 김태리 주연의 김은숙 작가, 그리고 뭐 도깨비 촬영진이면 사실 어쨌든 첫 회 시청률은 최소한 5% 이상은 찍어줄 가능성이 좀 높고, 많이 나오면 한 10% 정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뭐 광고나 이러한 부분들 수익이 같이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OTT 경쟁력이 워낙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플랫폼 경쟁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많이 올라왔습니다. 성장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13만원, 손절가는 10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나스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컨텐츠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을 때 나스미디어도 많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고 언급이 많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중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5만원대였었던 주가가 9만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 1분기 때 실적 미스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상당폭 조정을 받아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점 대비 하락폭도 충분히 좀 나왔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5만원대에서는 어쨌든 중반대에서는 그러니까 6만원 언더에서는 확실히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특징적인 부분들은 유튜브 점유율이 사실 네이버 점유율을 뛰어넘은 지가 상당히 좀 오래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하고 지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네이버를 뭐 보고 있는데 뭐 글 자체를 오래 뭐 보는 것보다 유튜브로 검색하면 사실 시각적으로 동영상부터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고 그래서 그렇게 검색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러한 동영상 쪽에 대한 그 소비가 증가될수록 앞뒤 또는 중간에 붙는 광고 자체가 단가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 나스미디어는 이쪽 뭐 미디어 랩사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약간 뭐 지금 가격 대비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부분의 한 절반 정도는 되돌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5,000원. 그러니까 하단 최근에 쌍바닥 짚고 나온 자리 뭐 이탈되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55,000원, 목표가는 7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KC 코오롱 PI부터 나스미디어까지 총 5종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성베스타의 나머지 5종목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나머지 5종목. LG전자입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중국산 완제품, 대미 수출에 대한 이 봉쇄에 따른 이제 악재가 분명 담겨져 있지만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수요 둔화에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스마트폰과 가전은 좀 안정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사의 이제 실적도 안정적입니다. 이제 특히 TV 부분에서는 1위인 이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수익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의 하락 원인이기도 했던 이 스마트폰의 사업분인데요. G7을 출시했지만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이 정체에 따라서 이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가 좀 낮아졌는데 이 하반기부터는 이 저가폰의 비중을 아예 줄이고 이 중간 가격대의 제품을 이제 비중을 늘리게 되면서 실제 이제 뭐 투자량은 줄어들겠지만은 이제 수익성의 증가와 또 이제 효율적인 이제 비용 관리로 인해서 이 스마트폰 사업부의 이 적자를 좀 줄일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새로운 성장 동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전장업체인 JKW를 이제 1조 원에 이제 인수하기로 한 부분 역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호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빠르면은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원재료에 대한 가격 상승과 TV 경쟁 심화에 대한 이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주가 역시 단기 조정 마무리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매수가 이제 85,000원, 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3,000원이고요. 손절가는 79,000원 정도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동사 역시 이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게 되면서 호실적을 기대하는 종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패널 유도체 사업이 이제 실적 호전에 굉장히 좀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패널 유도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2분기의 영업이익만 이제 668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가 이제 43억 원인데 대략 한 14배 정도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패널 유도체는 이제 자회사 이제 금호 PMB의 화학의 주력 생산품으로 이제 도료와 산업용에 대한 원료로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쓰이는 이런 제품인데요. 여기에 이제 건축과 전자소재 등에서도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수요는 여전히 또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금호 PNB 화학도 이제 뭐 페놀 생산 업체로서 세계 5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100% 이제 독자 경영이 가능한 이제 안정적인 이 경영권 확보에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뭐 유가 역시 뭐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계속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동사를 포함한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의 이 원가 경쟁력 악화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된 이런 부분 역시 동사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가는 이제 11만 7천 원이고요. 목표가 13만 2천 원, 손절가 10만 8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이제 2분기 예상 실적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매출액이 1274억 원이고 또 영업이익이 45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어느 정도의 개선세를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시즌에 맞춰서 이런 스포츠 장르 게임에 대한 매출 증가와 또 이제 서머너즈 워의 출시 4주년 이벤트 뭐 이런 프로모션의 요인을 어느 정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같은 실적 성장세는 하반기에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실제 서머너즈 워는 이제 길드의 커뮤니티색을 강화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하반기가 끝날 무렵에는 이제 뭐 차원의 홀 같은 이런 이제 2개의 게임이 대규모의 컨텐츠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의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3분기에는 뭐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뭐 버디크러쉬, 댄스빌이 또 예정되어 있고 또 4분기에는 서머너즈워 MMORPG, 뭐 히어로즈워 2를 포함해서 총 5개의 게임이 이제 런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서머너즈워 MMORPG는 하반기 중에서도 가장 큰 기대 신작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신작 모멘텀과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동사를 관심 있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주가 흐름 역시 이제 19만 원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조정 이후에 121선이었던 16만 원대에서 지지력을 확인한 이후에 재차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18만 원 이하, 또 목표가 19만 4천 원, 또 손절가 16만 7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코미팜입니다. 최근 이슈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미국 임상대행 기관이 이제 뭐 PPD와 이 전이암 치료와 이제 진통제 신약 개발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 항암제와 암성 통증 치료 이런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제 실제 PPD 부사장이 이제 뭐 오송에 있는 이런 공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관련 회의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미녹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좀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코미녹스는 이제 전이암의 이제 치료와 동시에 이런 마약성의 이제 진통제를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신약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미 코미녹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에서 1차 암 이런 통증 치료 환자부터 말기 암성 통증 치료 환자까지 이제 복용할 수 있게끔 판매 허가도 승인을 받았고요. 그 범위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뭐 시장 진입과 더불어서 이 판매에 대한 확산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관심 있게 놓고 보시면 좋은 투자 포인트는 이 역시 뭐 자사주 매입입니다. 이제 창업주 양윤진 이제 회장이 최근에 이제 뭐 6만 8천 주의 자사주 매입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대략 한 18억 원이고요. 사실 동사가 이제 올해 52주 뭐 거의 뭐 신저가도 기록을 했었지만은 이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뭐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사실 3년 전에도 이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도하게 되면서 이제 뭐 현금을 한 200원 가량 이제 뭐 확보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렇게 과거 사례와 비교했었을 때 이번에 이제 자사주 매입은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이런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매수가 29,500원, 또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7,4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은 SKC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K 그룹 계열의 뭐 석유화학 전문 업체이고요. 동사를 이제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뭐 상당폭으로 개선될 전망이고요. 이제 시장의 전망치는 이제 2분기 매출액이 이제 7,200원, 또 영업이익이 대략 한 545억 원으로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의 화학 부분에서도 이제 호실적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2분기에서는 이제 필름 부분에서까지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주 원재료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필름의 이 성수기 진입에 따른 이제 고부가의 제품 믹스 개선, 뭐 이런 흑자 전환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까지 연계해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사업의 증설 효과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매수가 43,500원, 또 목표가 49,000원, 손절가 3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10종목 함께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종목 가운데 각각 10종목이죠. 20종목 가운데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김영철 스타께서는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빨리 움직일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일단은 뭐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움직임이 가장 좀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은 큐브엔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앞전에 이제 3,500원대 정도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점 고점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단기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을 좀 고려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큐브엔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종가 기준이죠? 예, 매수가는 종가 기준입니다. 내일 아침에 시초가 정도만 좀 떠서 기술적으로 3,500원 돌파를 거래량 붙이면서 해주면은 충분히 뭐 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배 스타께 여쭤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예. 차트를 놓고 말씀드리게 되면은 현재 주가가 이제 25,550원에 머물러 있는데 주가가 이제 대략 한 3,000원대에서 굉장한 이제 뭐 지지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23,000원대에서 이제 거의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쓰리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 최근에도 역시 상승 전환으로 패턴을 어느 정도 좀 돌리려 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은 충분히 종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표가도 대략 31,000원까지도 이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유입세까지 수급적인 뒷받침도 우호적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단기로 접근할 종목들까지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 많지는 않지만 하나하나씩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7452번님께서는 리캠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26,000원에 비중이 높네요. 60%. 매매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김영철 스타님 어떻게 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관련된 이슈, 횡령 관련된 이슈도 있었던 부분들, 물론 이제 그 경영진들이 퇴진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시장의 인식 자체가 그렇게 썩 나이스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걸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기업 재무적인 측면으로도 일단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비중도 좀 높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확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협지수고요. 0683번님의 문자입니다. 14,400원에 비중은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성배 스타님? 네. 이수협 지수를 포함해서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주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바이오주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낚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종목이 재료를 타고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올라타서 빨리 조금 먹느냐, 아니면 오래 기다리고 좀 크게 먹느냐, 어느 정도 투자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성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이수협 지수 역시 어느 정도 전고점이었던 이런 16,000원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놓고 말씀드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도 이제 하락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이제 5거래일 동안 수급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월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60월선에서 재차 이제 지지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뭐 하락으로 또는 손절로 처리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홀딩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데 매수가까지의 이제 회복보다도 이제 매수가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시해드리고 싶은 가격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11,600원대에서 한 차례 이제 비중 축소를 시도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추세로 이끌어 나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667번님께서 필라코리아 35,6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40%. 매매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김영철 스타님 신규 재상장 됐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신규 재상장된 이후에 이제 뭐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추세는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거는 이제 매수가가 좀 높긴 한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최근에 의류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 필라코리아도 어쨌든 아쿠시네트 쪽에 대한 뭐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이상, 그러니까 직전 고점은 한 차례 정도는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는 한 3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사실 필라코리아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뭐 FNF나 아니면은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여러 이제 의류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모멘텀이 부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보시면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한 4분도 남지 않아가지고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코스피가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상승 추세를 지키지 못했는데요. 2345포인트대에서 거래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좀 아쉽네요. 예,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을 했던 거래소 시장이 모처럼 만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쪽으로 틀었는데 한 3시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지수가 빠져내려가면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지금 한 5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쌓였습니다. 기관이 2,829억 원. 이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서 1,640억 원이나 팔고요. 투신도 43억 원, 연기금은 387억 원이나 순매도 쌓여 있고요. 개인 외국인 사는데 개인은 1,594억 원, 외국인은 1,002억 원 각각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일단 전기, 전자 업종은 잘 달립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잘 달립니다. 삼성전자 단숨에 48,000원대까지 회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일단 1.19%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30만원 회복한 뒤에 30만원 초반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가 3%의 낙폭이 오늘도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현대차 낙폭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12만 8천원대까지 내려오면서 13만원 회복이 좀처럼 되질 않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 네이버도 한 0.82% 소폭 상승에 그칩니다. 그리고 LG화학이 3.59% 급락이 좀 나타났고요. KB금융도 보합권에서 결국에는 하락 반전하면서 53,800원대까지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이번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 파란불로 전환을 했고요. 830선 내줬습니다. 2.17포인트, 지수는 0.26%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839포인트 고점 찍고 쭉 빠져내려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장 막판에 지금 828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하긴 하는데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156억 원, 외국인이 422억 원 각각 순매수하고요. 개인은 539억 원 매도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소극적인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나 180억 원 정도 지금 매도 물량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은 하는데 상승폭이 거의 없습니다. 11만원 살짝 무너져 있고요. 신라젠 역시 2.47%나 빠집니다. 1,900원 하락하고요. 메디톡스, HLB 상승하는데 오늘 HLB 장중에 급등까지 나타났었는데 상승폭 모두 반납했습니다. CJENM만이 그래도 좀 좋은 흐름 보이는데 CJENM 모처럼 10만원 터치하면서 10만 600원의 장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의 급등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할 텐데 바이로메드가 조금씩 연일 상승하면서 23만원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노스 하락에서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미스터 선샤인부터 해서 여러가지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만 3,300원대에서 거래 마감 예상이 됩니다. 셀트리온 제야 소폭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펄어비스 오늘도 상승하면서 22만원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면서 진단해 보도록 하죠. 김영철 스타와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뚜렷하게 주도주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모멘텀 자체도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시장 참여자들이 도대체 어떤 걸 바라보고 뭐 대응을 해야 될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바이앤홀드 전략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작년이나 올해 이제 일단은 뭐 상반기 때처럼 종목을 사서 좀 끌고 가면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 분명히 아니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게 종목을 계속 사야 된다라는 부분들보다는 계속 관리를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좀 오르면은 어쨌든 비중을 줄이고 다시 이제 좀 빠지면은 담고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케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남는 게 없는 그런 시장이어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좀 이제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아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사실 한 발짝 아예 물러서서 조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뭐 주도주가 확실히 자리 잡힌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변동성에 대응할 자신이 없다면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성배 스타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뭐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의 이 상승을 지속적으로 좀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외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와 또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런 추세적인 외인 매도 공세 역시 어느 정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미증시도 이제 혼조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최근에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분명히 보이는 시장입니다. 이 트럼프발 보호주의가 뭐 글로벌 증시의 상승을 제약하고 있고요. 이 전일 정부의 뭐 수소차의 육성 정책으로 인한 뭐 관련 테마주들이 잠시 시장에 주목을 분명 받았었지만은 사실 상승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이 원화 약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이 수출 주도인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므로 향후에 실적 개선도 분명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당분간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이 현금 비중을 높이고 시장이 안정권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시장에 참여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 그리고 김형철 스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내린 마감을 했는데 0.38% 하락했습니다. 2342포인트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54%나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오르다가 장 후반에 급락이 나타나면서 결국엔 하락 전환이 됐고요. 826.92포인트 거래를 마쳤네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2원 80전 다시 올라갔습니다. 1117원 60전에 장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장의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증시가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종목 시장이 이 시각 현재 0.38%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오늘 일본 증시와 그리고 중국 상하이 지수 전체로 약세의 모습 보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은 시청자 여러분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이슈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새내기 종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맥쿼리 인프라 오늘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이 종목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데 어떤 일이 있는지 체크해 볼 것이고요. 또한 진에어 그리고 한국전력 마지막으로 수소차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평화산업 등 전체적으로 5개에 대한 종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리츠 코크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새내기 종목입니다. 공모가가 얼마냐면요. 공모가가 5,000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공모가보다도 주가가 하향 4,600원으로 현재 마감됐습니다. 자, 이리츠 코크랩은 우리가 통상 리츠라고 보시면 되겠죠. 리츠의 뜻이 뭐죠? 불특정 다수의 돈이 모여서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그에 대한 이익분을 일단 배당식으로 주는 것인데 통상 리츠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리츠 코크랩이 오늘 이 종목이 실은 공모가 5,000원에서 좀 하회됐지만 공모가 즉 주가 수익보다도 그만큼 배당에 있어 상당히 집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기 좋겠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우리가 대주주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랜드 리테일이 대주주이고요. 이 회사가 소위 투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 보면 이랜드 계열의 뉴코아가 있죠. 현재 보면 야타, 평천, 일산을 투자 자산하기 때문에 그 뉴코아 아울렛 세계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면 이리코츠 크랩도 주가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맥쿼리 인프라인데요. 자, 맥쿼리 인프라 좀 단어도 어렵고 설명도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종목이 평상시에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 3개월 전에는 4월 전에 30여만 주, 그리고 3개월 전에 60여만 주인데 어제 오늘은 120만 주, 그리고 190만 주 이렇게 좀 거래량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경영 갈등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소위 그러니까 맥쿼리 인프라가 민자 사업을 통해서 SOE 투자, 즉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듭니다. 단 만들고 나서는 주체는 정부가 되지만 10년, 많게는 30년 동안 톨게이트 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맥쿼리 인프라가 수익을 쉐어하는 부분이고요. 이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적정 마진 했는데 예상보다 통행량이 적어서 통행료가 많이 보존하지 못했다 그러면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존해준다, 그런 차원에서 맥쿼리 인프라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50주 신고가를 갈 정도로 통행료가 많이 들었냐? 그건 아니고요. 자,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맥쿼리 자산운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파트너스 자산운용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맥쿼리 자산운용에서 그동안 이렇게 자산운용했던 소위 수수료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배당이 좀 덜 떨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맥쿼리 인프라 앞으로 주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맥쿼리 인프라 관련돼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약 4%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파트너사 자산운용에서 주주총회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영권 관련돼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나마 적정한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진에어에 대한 표현을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진에어가 오늘 52주 신저가, 그러니까 24,100원까지 찍었던 종목입니다. 자, 진에어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주가 하락할까, 이런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충분히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딸이죠. 조현민의 물세례가 아버지까지 이제 검찰 수사를 받을 정도로 예상보다 한진그룹이 흔들흔들합니다. 실은 진에어를 비롯해서 대한항공, 소위 한진칼,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소위 한진그룹의 주가가 다 52주 신저가 언저리에 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기본적으로 진에어 이렇게 등기 이사는 외국인이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외국인이 이번에 돼가지고 과연 진에어를 과연 정부가 어떻게 보면 면허 취소할까, 이런 좀 고민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52 신저가를 가고 있지만 현 정부의 기본 모토가 뭐죠?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진에어
그 면허 취소까지는 가기는 어렵겠다는 심리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 예정입니다. 과연 출두해서 어떤 얘기할지 몰라도 재판단에는 최근 들어서 몇몇 그 총수들이 검찰 출두하는 그날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위험한 판단입니다만 내일 어쩌면 증권사 페이퍼 관련돼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진에어 그리고 대한항공 한직칼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나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판단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 하락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전 사장이 4월달에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그 기자간담회 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냐면요. 한국전력 관련돼서 정기요금은 내가 당분간 인상하지 않겠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인상을 당분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한진 관련돼서 좀 시간을 좀 보겠다 이런 한국전력의 주가의 어떤 약세에 맞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한전의 대표이사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내가 감내할 수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2017년 3월달에 49,000원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난 3월달에는 3만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가 고점 대비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전력 대표이사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적 부진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 주가 올릴 수 있는 책임이 한전 사장이 있다고 보겠고요. 다만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한국전력 대표이사는 정기요금 인상하지 않겠다는데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저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기요금을 인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한전 사장이 다만 산업용 정기요금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정기요금 인하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하하겠지만 산업용 정기요금은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전의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좀 핑계가 올라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평화산업입니다. 자, 평화산업 3,250원이고요. 오늘 14% 상승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수소차 관련돼서 투자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그러니까 2022년까지 약 2.6조 투자하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앞으로 5년 동안 약 20조 이상 투자하겠다는데 평화산업의 관계사 관련돼서 그 정확하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 평화실공업이라고 그럽니다. 평화실공업이 현대차 관련돼서 이런 수소차 관련돼서 이런 중요 핵심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기를 그리고 물품 만들고 있다고 보겠는데 평화산업이 최근 들어 실적이 부진합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며칠 전에 주가 급등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일회성이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뻔한 얘기입니다. 자, 미국과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 중국의 이렇게 무역 전쟁 하도 좀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무역 전쟁 때문에 계속 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겠고요. 오늘은 일희가 아니라 일비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이슈 다섯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도 장 초반 그리고 중반부, 장 종반부가 완전히 또 달랐던 결국엔 흘러내리는 장세였는데 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장 초반에는 좀 강보합까지도 좀 갔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보합권에서 보합권에서 계속 하방 압력을 좀 받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의 순 매도가 나와주면서 지수는 좀 마이너스로 좀 끝났습니다. 우선은 전일의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무역 전쟁, 어떤 긴장에 대한 부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 투자 심리는 계속 불안하는 모습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거래량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거래량을 보더라도 특별하게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과 동반 함께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는 계속 안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총 상위주들도 시총상위주들은 종목별로 좀 등락을 많이 펼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의 그런 기술주들의 반등을 하면서 IT주들이 그나마 좀 시장에서 좀 선전을 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선전했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은 크진 않기 때문에 역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부분을 좀 반증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또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볼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수주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콜마를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OEM 하는 화장품 OEM을 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최근에 화장품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오늘 많이 좀 몰렸었고요. 특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우선 2분기 매출액은 3,549억,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100% 증가한 344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일이었죠. 우선 CJ 헬스케어를 제외한 이 지분을 편입한 CJ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시너지 기대감도 있겠고, 이 CJ 헬스케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두 자릿수가 나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CJ 헬스케어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콜마에 대한 시장의 사업성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한국콜마의 지금 현재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95,000원까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콜마에 대해서 내일장에서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